안녕하십니까. SDA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TQB 모델 베이스 테스터 샘플 문제 중에서 2장에 해당하는 문제 8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은 ISTQB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응시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시험을 쳐서 시험을 합격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겠죠. 다음 중 하나는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1.1 워크플로우 기반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여 테스트 주제와 정의된 테스트 목적에 대한 단순 MBT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워크플로우 기반 모델링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를 보시면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훈련에 참석하고 또 집에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D로 돼 있어서 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건데, 지금 워크플로우 모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굳이 집에서 준비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굳이 집에서 시험을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준비하는 것만 해도 분명히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아닙니다. B, 시험에 실패한 후에 시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다시 보고자 하는 시험 응시자는 다시 교육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자,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떨어지고 나면 다시 도전을 할 건지 아니면 도전하지 않을 건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A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훈련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준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보고자 하는 시험 응시자는 다시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B도 아니고요. C,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 응시자는 시험을 무제한을 반복할 수 있다. 지금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만약에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종료돼 버리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하고 나면 다시 자격증을 또다시 취득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C도 아니죠.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느냐?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문제 8번의 답은 D가 됩니다. 문제 9번, 주어진 상태전이 다이어그램 상태를 보면 청량음료나 커피와 같은 음료 디스펜서, 음료를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기계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디스펜서를 켜고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디스펜서 사용자와 부족한 금액이 돈이 부족한 경우 더 많은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스펜서 기능의 상호작용, 즉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을 더 달라고 사용자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나타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음료 디스펜서의 모델 기반 테스트에 사용할 건데, 모델의 검토자가 모델에 대해 모델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중 정확한 것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1.2 상태전이 기반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여 테스트 주제와 정의된 테스트 목적을 위해 단순 MBT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를 보시면 음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넣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이 부족했을 때, 이 모델에 있는 이 디스펜서는 사용자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음료를 선택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모델은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맞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돈을 더 요청하지 이미 사용자가 입력한 돈을 반환하지는 않죠. 대신 만약에 캔슬을 누르게 된다면 돈을 반환해야 할 텐데 그런 건 또 누락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9번의 정답은 A가 될 거고요. B를 보시면 음료를 선택하고 사용자는 항상 선택한 음료를 받지 않고 무한한 금액 돈을 계속 넣어야 하느냐?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음료를 선택하고 충분한 돈을 넣었다면 기계는 저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기계는 저에게 음료를 줄 거지 제가 돈을 계속 집어넣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B는 아니고요. C, 음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낸 다음에 사용자가 기계에서 음료를 얻을 수 없느냐?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음료를 선택하고 돈을 넣고 충분한 돈을 받으면 음료를 분명히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C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음료를 선택하고 선택을 취소한 다음에 사용자는 음료 디스플레이를 다시 켜고 끌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음료를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캔슬을 누르게 됐을 때 그러면 다시 음료를 선택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기계를 켜거나 끄고자 하는 거에 대한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용자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음료를 디스펜서를 다시 켜거나 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D도 아니고 문제 9번의 답은 A가 됩니다. 문제 10번 이거는 이제 커피 디스펜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모델을 분류하고 아래에서 올바른 옵션을 선택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두 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1.3 주제와 집중 영역을 기반으로 MBT 모델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MBT 모델은 크게 서브젝트 주제와 포커스 집중 영역에 따라서 여러 영역의 여러 모델을 분류할 수 있는데 주제로 따지면 시스템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모델 또는 운용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이 있었죠.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모델이 그래서 하나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 모델을 포함한 테스트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중 영역에서는 구조 모델과 동작 모델, 그 다음에 구조와 동작이 결합된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는 첫 번째 모델은 시스템 모델과 구조 모델이 결합된 클래스 다이그램이죠. 클래스 다이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모델은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한 테스트 케이스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A 모델 중 하나는 적어도 모델 중 하나는 테스트 케이스의 구조를 표현한 거다.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의 구조를 표현한 모델이 없죠.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을 표현한 모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A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중 하나는 시스템의 행동,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한 모델이다.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한 모델이 있었지만 동작을 표현한 모델은 없죠. 그러니까 B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중 하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동작,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여기 있죠. 요게 C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정답일 거고요. D, 모델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하는 모델인데 환경에 대한 구조적 설명 모델은 아예 없죠. 예, 그래서 문제 10번의 답은 C가 됩니다. 문제 11번 프로젝트에 다음과 같은 테스트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테스트 목표와 MBT 모델 주제 그 다음에 집중 영역 간의 조합 중 정확한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우리가 모델의 주제와
모델의 집중 영역에 대한 얘기는 10번 문제를 풀 때 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네,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1.4 테스트 목적에 따른 MBT 모델의 예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목적 1번을 보면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동작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지정된 대로 동작하는지 지정된 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 모델이 있을 거고요. 테스트 목적 2번. 테스트 목적 3. 시스템이 다른 사이즈 프로필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행동과 환경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테스트 목적 4. 입력 데이터 범위의 올바른 구현을 확인하겠다 라고 한다면 구조 모델이거나 또는 테스트 케이스 모델, 테스트 모델이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테스트 목적 1은 구조 시스템 모델이 아니라 동작 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거니까 아니고요. B, 테스트 목적 2는 동작에 대한 테스트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아니고요. C, 테스트 목적 3은 행동에 대한 환경 목적이 필요한 거니까 C가 맞는 거죠. D, 테스트 목적 4는 구조 환경 모델이 아니라 구조 모델 또는 테스트 모델이면 되는 거니까 D도 아니고 문제 11번의 답은 C가 됩니다. 문제 12번. MBT에서 동작 모델이 테스트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다이어그램 중 어느 것이 동작 모델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은 FM 2.2.1 MBT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링 언어 분류 예제를 기억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주제나 집중 영역에 따른 여러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표현하는 여러 모델링 언어를 따라서 표현된 모델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상태전이 다이어그램은 UML에서 동작을 표현하는 모델이었죠. 지금 저희가 동작 모델을 찾으니까 A가 답일 거고요. B, C, D, 클래스 다이어그램, 배포,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모두 구조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답은 A가 됩니다. 13번. IT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테스트를 도출하기 위해 모델을 권장해야 하는데 모델을 추천해야 하는데 어떤 걸 추천하겠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은 학습 목표 FM 2.2.2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젝트 목표에 따른 일반적인 대표 모델링 언어 분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는 건 사용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시스템의 잠재 사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맞는 얘기죠. 이거 실라버스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의 답은 A가 될 거고, B, 디시전 테이블, 결정 테이블은 IT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셋을 표현하는 건데, 결정 테이블에 해당하는 기능과는 관련있지만 성능과는 관련 없죠. 이 룰셋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을 표현하는 거지 성능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기로 원했었죠. 성능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B는 아닙니다. A 같은 사용 모델은 잠재 시스템 일반적인 사용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도출하는데 테스트 베이시스가 될 수 있지만 B는 아니죠. 그 다음에 C, 상태전이 다이어그램. 상태전이 다이어그램은 그 시스템의 성능을 도출하는데 기초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사용 모델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C도 아니고요. 그다음 D, 기능 모델. 기능 모델은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 모델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을 표현하는 모델로 이것도 성능 테스트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D도 아니고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은 사용 모델 또는 상태 다이어그램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유용하다, 먼저 추천할 게 뭐냐라고 한다면 A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8번부터 문제 13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14번에서 문제 20번까지 2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